여러분처럼 오래 앉아서 일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뭔가요? 맥북? 키보드? 높이 조절 책상? 허먼 밀러? 아니죠.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입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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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업무 성과나 시간적인 효율성이 정말 좋아집니다. 영상 끝부분에 집중력 향상과 자세 교정을 위한 데스크 세팅 꿀팁도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20대에는 40대가 되어서도 무언가 계속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가속도의 기울기가 급격해진 만큼 새로운 내용들을 탐구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불안감에 가능한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 늘 책상 앞에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코딩을 배우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미루던 차에 챗GPT가 4.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비전공자도 파이썬을 통해 간단한 개발이 가능해서 도전해 보았습니다. 평소 몇 시간 걸려서 엑셀 노가다 작업하던 부분들을 버튼 한 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독이 되어서 강박적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이유와 목표를 갖고서 벚꽃이 흩날리던 4월에도 초록이 무성해지는 5월에도 책상 앞에 앉은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휴일에 실제로 공부하기 좋은 카페에 가면 노트북 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앉아 있다 보니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어떤 날은 나 스스로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어떤 날은 도대체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시간은 한정적인데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고민해 보았는데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앉은 자세. 이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작은 힘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낙숫물에 바위가 패이는 그런 식으로 허리 디스크가 찢어진다고 척추의 신 정성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자세란 골격계만 꼿꼿하게 뻣뻣한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마다 체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외적인 자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골반 기저근들을 잘 활용해서 편안하고 목과 어깨에 긴장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 근육보다 속 근육, 협응근, 그리고 주동근과 대응근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깊게 보면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서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사실 책상, 의자 등 여러 가지 도구들도 좋지만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듯이 공부나 업무를 하기 전에 맥켄지 운동을 하고 집중력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했을 때와 깜빡하고 못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업무 성과나 시간적인 효율성이 정말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은 필수고 부상 방지에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저처럼 운동하는 시간보다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처럼 앉아서 신전 운동을 다양한 자세로 응용하면 생각보다 관절과 근육, 인대, 척추 디스크 등이 이완되고 스트레칭되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거북목이나 일자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목과 어깨의 통증은 집중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을 통해 이러한 통증을 완화시키면 불편함 없이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는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켜서 집중력과 암기력의 비약적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폐쇄적인 부분인데 컨디션에 따라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피가 뇌로 가는 통로인 목과 어깨의 긴장을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 골격계와 신경계 그리고 정맥이 위치하는 항문 쪽까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공부할 때 집중력을 방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치질 같은 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을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의 다양한 계통들이 활성화되고 올바른 자세를 위한 호흡이 더 자유롭고 깊어집니다. 안정적인 호흡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을 늘려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산소는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라서 당연히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러닝이나 수영을 해보신 분들이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이 가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장경인대로도 꽤 고생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호흡을 적용하면서부터 심박수 대비 신체 안정성이 좋아져서 훨씬 더 편하게 러닝도 하고 등산 종주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신전 운동과 자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디스크가 찢어지는 부분의 반대인 뒤쪽으로 두개골부터 골반까지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젖혀주는 겁니다. 이 기본에 본인에게 편안한 스트레칭 동작을 응용해주면 됩니다. 장담하건대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무리되지 않도록 내 몸에 맞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문을 보면 맥켄지 운동은 FHP라고 한국말로는 거북목 또는 일자목인데 이것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정형외과나 재활치료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책 한 권을 소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계통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인쇄된 책으로 보는 것이 아직까지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인체의 계통은 해부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근육 또는 신경계통처럼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계통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한쪽 계통에서는 옳은 방법이 다른 계통에서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정형외과 척추 분야의 권위자분들의 신전 운동 소개나 하지 말라는 운동의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필라테스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시켰네요 라는 많은 댓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필라테스 강사분은 오히려 신전 운동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들어보면 아주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몸에 대해 우리가 너무 보편적이거나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집중력 향상과 자세 교정을 위한 저 나름대로의 꿀팁입니다. 첫 번째로 의자 높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90% 이상이 잘못된 의자와 책상 높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적당한 높이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을 때 어깨가 편안해야 합니다. 만약 의자가 너무 낮다면 또는 책상이 너무 높다면 키보드와 마우스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와 목 관련 근육들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순환 효율의 저하로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지체되고 결국에는 집중력 유지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키보드입니다. 보통 키보드는 숫자 패드 때문에 불필요하게 마우스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상체의 방향이 삐뚤어집니다. 특히 오른쪽 팔만 더 멀리 뻗어야 해서 자세가 삐딱해질 수밖에 없고 오른쪽 어깨에 더 많은 긴장이 되죠. 이 근육들의 불균형과 긴장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의 경우 장시간 누적되면 집중력 저하는 물론 편두통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텐키리스 키보드를 추천드립니다. 숫자 패드가 없어서 오른쪽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진 마우스를 좀 더 가까이 둘 수 있어서 자세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집중력을 높여서 원하시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리시는 여러분, 매일 5분씩 신전 운동과 더불어 이 두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집중력 향상과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목과 어깨가 아프셔서 나중에 머리 위로 손도 안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 나만의 루틴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좀 더 부분적으로 깊게 파고들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야 이 작은 채널을 다시 찾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